예, 안녕하십니까. 코스모 전사적 디지털 변환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한국남부발전 임광숙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한국남부발전 소개부터 향후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남부발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발전 설비 전체 용량의 8.1%를 조매하고 있으며 저희가 9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도 14개국 이상의 해외 발전 사업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IDP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발전은 저희가 13년도부터 발전소 운전 데이터를 사무실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기존 원격 감시 시스템보다 조금 더 진화된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세대 원격 시스템은 현장 이제 계측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 하나 과거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에서 뭐 조기 경보나 성능 진단 프로그램을 병렬로 운영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1세대의 프로그램 시스템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를 감시, 그리고 이제 과거 트렌드 감시, 여기에만 이제 편중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전문 제작사의 상용 설비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아주 높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 활용도도 매우 저조하다는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AI가 계속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산을 하고 있고 니즈도 넘쳐나기 시작했으며 미래 에너지 전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발전은 전력연구원하고 한전, 발전 5사가 함께 국산 RTDB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고 23년도 4월에 남부발전이 시범 도입을 하였습니다. IDBP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 고민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실시간 데이터나 감시 트렌드 기능이 기존 고유 기능은 유지를 하되 여기에 이 시스템에 맞는 사용자 니즈에 맞는 설비 감시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었고요. 또한 이 개발 환경이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이썬이나 이런 돈을 안 내도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저렴하게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발전설비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여서 앱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개발 환경은 있는데 회사 내에서 앱을 개발하거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자체적으로 앱 개발이 불가능했고 결국 돈으로 외주 제작을 해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이제 내외부 역량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부 역량으로는 요즘 입사하는 분들이 IT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코딩이나 이런 거에 조금 친숙하다는 점, 그리고 설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설비의 불안 요소나 중요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이 MZ 세대의 기업 활동 참여를 조금 더 크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부 역량에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아까도 말씀 나오는 오픈 AI사에서 나온 챗GPT가 갑자기 2023년에 튀어나왔고 얘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 저기 써진 것처럼 지렁이 게임을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하면 그냥 앱을 바로 만들어주고 바로 오른쪽에 게임까지 실행을 해주는 코드를 바로 짜주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역량하고 외부 역량을 저희가 결합을 하면 이게 세계 최고의 설비 관리 플랫폼 및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DPP 시스템 개발하고 내부 환경 분석 그리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이제 지원하에 남부발전의 IDPP를 활용해서 설비 감시용 앱을 개발하는 학습 조직 K-알파고라는 학습 조직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전혀 코딩을 아예 1도 모르는 친구들을
회사로 불러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뭐 IDPP 교육도 시키고 파이썬 교육도 시키고 책도 이제 사고 싶으면 책도 사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설비를 운영하면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AI로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저희가 개발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개발이 된 친구들한테는 원하는 IT 기기들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과제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은 그 저희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모바일로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모바일이 아니라 IDPP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고성능 핸드폰이 있는데 이 안에 앱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DPP는 저희 발전 설비 시스템에 아주 고성능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앱이 없었는데 이 앱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챗GPT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앱처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앱들은 저희 사내 포탈 IDPP 앱 포탈에 등록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내 여러 에너지 산업군에 전파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앱 몇 개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동 패턴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 사업소에서 저희 부산 복합에서 나온 건데요. 남부 발전 뭐 다른 발전소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남부 발전은 교대 근무가 5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원 분들이 다 개개인이 운전하시는 습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동 시의 운전 패턴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저희가 이제 그 콜드 스타트 기준으로 운전원들이 어떻게 고압 모터를 운전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다 분석을 했고 이 패턴을 가지고 최적의 운전 방법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최근 3, 4년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모터의 운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별적인 뭐 CWP나 뭐 BCP, BFP의 운전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 조금 뭐 이렇게 여러 식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나는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각 세그멘트별이 한 번의 기동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발전이 한 번 기동했을 때 전체 모터가 파워 컨섬션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1번 세그멘트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동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했는데 3번 세그멘트 같은 경우는 조금 기동 시간이 길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발전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조금 물어봐서 혹시 뭐 설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수지 개선을 좀 오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터빈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인천에 있는 제어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건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발전소의 설비 중에 밸브나 펌프 이런 제어 설비가 이제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 시간을 매번 체크를 하고 있다가 밸브 동작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상 동작을 하게 되면 알람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밸브에 커맨드가 나갔을 때 이 피드백이 나오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초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제어 시스템에서도 저 피드백 에러 시그널이 오는데 그거를 밸브가 오픈됐을 때마다 계속 찍고 있습니다. 찍다가 이런 식으로 뭐 셧오프 밸브가 한번 이렇게 튀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계측기에 뭐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실제로 밸브가 동작이 조금 불량한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 기반의 조기 감시가 아닌 이제 고장으로 가는 그 조기 감시를 해서 정확도가 조금 높은 편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 어드밴스드 BTAD 시스템인데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그 이제 복합도 계시겠지만 기력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석탄 발전소 안에는 튜브리크 디텍트가 있습니다. 그 튜브리크 디텍트가 음압으로 이 디텍트를 하다 보니까 매우 오류가 많이 납니다. 뭐 저 스프레이를 분산할 때도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소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 음압 85dB 이상이 3초에서 4초 정도 지속을 했을 때 그때 알람을 띄워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또 피드워터 플로우나 이런 물 유량이 실제로 안 흐르면 이거를 저희가 이건 가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냐면 이 BTLD의 음압이 85dB 이상인 경우에다가 실제로 물이 흐르는 그 피디오트나 퍼넨치 플로우, MS 플로우, 스프레이 플로우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표준 편차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플로우 변화가 좀 크다는 거고 표준 편차 값이 낮다라는 거는 플로우보다 낮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표준 편차라 뭐 예를 들어서 다 한 개 한 50 정도다 40 정도다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이 이상이 되면 이건 실제로 액추얼 알람이다. 이거는 액추얼이 아니다라는 판별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하동분 화력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 BTAD가 울렸는데도 운전원분들이 놓친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보일러 튜브 고장이 이렇게 좀 커졌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AY 활용 사진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드론을 저희도 운영을 하고 서부처럼 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의 사진을 찍기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진의 특이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찍은 매일 연속한 사진을 AI에다가 이제 넣어서 여기에 특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게 같은 그 사진을 계속 똑같은 각도로 찍으면 여기에서 틀린 점을 찾아라 하면 매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찍을 때마다 각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찍는 시간에 따라 거기에 그 비치는 뭐 일사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점을 찾아라 하면 전체가 다 다르다라고 나와버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CNN을 사용을 해서 이 튜브에 대한 형상을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임의로 4나 뭐 5, 6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7개, 8개를 분석해서 돌려놓으면 저기가 에러가 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찾아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고온 부품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 그 가스터빈은 매우 고온의 가스를 사용을 해서 운영 중이고 그 온도가 아시겠지만 뭐 1400도, 1500도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 한 개에 사용되는 부품 자체도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이 부품들이 이제 고온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시간이 제작사로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의 수명이 도래하면 저희가 그 재생 정비도 보내고 새로운 부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이거를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부산복합인데 이 1300개가 되는 가스터빈의 고온 부품을 엑셀로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산복합에 있는 가스터빈만 해도 거의 8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1300개를 곱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온 부품을 관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에 대한 부분을 쓰기로 하지 말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꾼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 고온 부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산이 들어가 있으면 운전 시간하고 기동 횟수가 자동으로 계속 기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일정 시간이나 이런 게 되면 뭐 예비품으로 옮기든 재생정비 부품으로 옮기든 이렇게 직관적으로 옮기고 이 교체 주기가 된 고온 부품을 알람을 띄워줘서 저희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좀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튜브 손상 감시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남부발전은 23년도부터 이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IDPP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24년도에 학습 조직을 계속 그게 앱하고 학습 조직을 이 3기 발족에서 앱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현재 그 저희 남부발전 사업장인 영월 빅드림 본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멋진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있는 발전소인데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저희 4차 산업 기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남부발전은 AX 발전소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X라는 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발전소 구축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영업본부에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발전소 손해 원격 순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족 보행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고 캐티와 연구개발 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에 소내외 그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소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론 자격증을 12명이 취득을 해서 일종 면허를 다 취득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소내 자율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니어스랩이라는 업체와 지금 연구개발 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일형 CCTV도 운영을 해서 사각지대 없는 현장 감시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 발전을 AI로 자동 운전하는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화 발전소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론 실습 융복항형 에너지 전환 교육센터를 이번 10월에 오픈을 해서 저희가 정비 협력사 그리고 저희 남부발전의 석탄 화력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부발전은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남부 발전에서는 그 솔루션 개발하는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플랫폼에 올려서 그 활용까지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발전사에서 이제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솔루션 개발해서 활용할 때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런 그 실제로 솔루션에 대한 활용도나 아니면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오펙스 절감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도출이 잘 되고 있나요? 그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자체 개발로 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설비 감시를 전 직원이 할 수 있게 이제 툴을 제공을 해놓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으면 AI를 써서 해라라는 체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제일 처음 단계인 1, 2, 3단계에서 저희가 앱 개발하는 거는 사실 지금 자기 본연의 일이 있는데 오버타임을 해서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기, 2기 학습 조직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일이 좀 많으신 편인데 현재로서는 앱 개발을 제가 거의 해서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다가 배포해 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나마 좀 조용한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제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공장 차원에서 사업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상을? 저희는 그 우수 매 분기별로 이 그 앱 개발에 대한 우수 성과 발표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발표 시행을 할 때 우수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연 사실 이제 1기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앱이 이제 12개가 개발이 됐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11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 또 하반기에 한 11개 정도 또 개발이 돼서 한 3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앱들 중에 현재는 다 각각의 사업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앱들은 전사로 이제 확대를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에 대한 이제 묘도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 지금 발표는 주로 분리적인 시설에 대한 어떤
아까 그 서부에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그 프리딕스는 아시겠지만 망했습니다. 이게 그 프리딕스라는 그 데이터 자체가 전체 발전소를 묘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성능이나 효율을 가져가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그 관점으로 가지는 않고 설비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거에 AI를 심자라는 모토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그 전체적인 부분으로 AI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부분으로 AI를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지 장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지면 제가 그러니까自動 분석 시스템 컨트롤링 스마트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시거든요. 아까 하나씩 얘기해 주셨는데 PC도 이렇게 그거 말고도 조금 많이 개발이 됐을 거거든요. 사과로 이렇게 개발된 게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7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스마트 뭐죠? 기동 패턴 분석 시스템 가지고 그 아까 다 다른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번 연도에 12개가 개발됐고 이번 연도 상하반기 시켜서 한 20개 정도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우수한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엄청 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밥 먹는 그 식단표가 계속 이상한데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식단표를 계속 보고 싶다는 그 식단표 앱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약간 AI를 통해서 이게 발전 설비도 있지만 자기 업무 하는데 사용을 해서 만든 이상한 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식단표 뭐 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그 버스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 질문 한 가지 더. 예. 개발 성과 중에서 사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앱을 실제로 전개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으로 이게 활용을 한다면 이게 그 기능적인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지금 궁금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도 찍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식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크랙이나 이런 부분도 식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가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분하고 약간 똑같은 건데 저희는 드론을 6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을 DJI 그 중국 드론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드론을 5대를 사서 지금 그 연초에 드론 1급 면허를 12명을 취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에 있는 태양광 설비 또는 뭐 연료전지 아니면은 변압기 뭐 이런 데에 사진을 찍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분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매우 항상 똑같은 그 비전에서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어 와라. 그러면 분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남재주하고 영월 쪽에 최근에 사진을 찍었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오면 저희 산업망에다가 밀어 넣어서 아까 맞는 틀린 그림 찾기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아주 미세한 크랙은 안 잡힙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잡히고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태양광의 그 DJI 드론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열화상을 체크를 해주는 드론이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의 온도를 쬐면 이 블로킹된 곳은 바이패스를 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만 온도가 차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셀을 찾아서 저희가 인버터의 효율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은 그림 찾기는 잘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미세한 크랙 같지는 아직은 저희가 아닌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발전소가 아무래도 보안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드론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네. 발전소에 대한 운전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데 네네. 이런 보안에 대한 뭐 준비되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선은 그 보안에 지금 두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에 대한 문제가 보안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앱을 개발하는데 챗GPT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보안, 두 개의 보안이 있습니다. 먼저 드론 보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해에서는 안 걸리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걸리면 안 됩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안 돼서 손해에서는 그냥 날리고 있고요. 소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원스톱 드론 서비스에다가 이미 신청을 해서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할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고, 다만 그 규제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규제 그 샌드박스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는 국정원에서는 아직 컨트롤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 서비스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장담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챗GPT에 이제 앱을 개발을 하려면 그 데이터를 발전소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원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챗GPT를 교육시키지 말라라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발전소에 있는 빅데이터를 원격 거기 챗GPT에다가 감히 넣었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더미 데이터를 생성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측기 A, B, C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데이터를 쭉 받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데이터는 지우고 A, B, C만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숫자들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GPT한테 넣어줍니다. A는 이런 느낌이고 B는 이런 느낌, C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앱이 나오면 이제 그 앱을 갖고 다시 들어와서 실제 데이터로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피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해서 우회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그 임광섭 차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